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 해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이상해졌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길게 설명한 끝에 남는 건, 억울함을 풀지 못한 자책과 내 말에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상대의 냉소뿐입니다. 왜 우리는 상대에게 더 많이 설명할수록 더 초라해지고 더 약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서 오늘 방송은 시작합니다. 한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족이든 친구 사이에서도 늘 조심스럽고 배려 깊은 태도를 보이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을 늘 낮춰왔죠. 그런데 어느 날 동료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넌 항상 뭔가 미안하단 말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널 그렇게 대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늘 해명하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조바심을 냈던 이유. 그건 결국 상대보다 자신이 낫다는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내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설명이 많아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억울해서 혹은 오해받기 싫어서 열심히 말하다 보면 점점 말이 길어지고 결국 설명이 변명처럼 들리고 마는 그 감각. 그건 아주 미세한 관계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세히 말하면 진심이 전달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관계에서는 많은 설명이 약함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이 왜곡되고 내 존재감은 줄어들게 되죠.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진실은 멀어진다. 그는 진심은 간결한 말 안에 깃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처럼 설명을 많이 할수록 왜 약해 보이는지, 그리고 상대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 설명이 아닌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어떤 말투, 어떤 대화법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존중받는 사람으로 세워주는지도 세 가지 실천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설명을 많이 해서 관계가 왜곡된 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입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자 팀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획자였죠. 겉으로는 늘 온화하고 말수가 적지만 실은 누구보다 타인의 시선을 예민하게 느끼며 오해받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사의 요청으로 수지는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잠을 줄여가며 발표 자료를 만들었고 회사의 방향성과 시장 데이터를 정교하게 엮어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당일 회의에 참석한 한 동료가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근데 이거 기존 아이디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수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죠. 기존 아이디어는 트렌드를 분석한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실제 소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실행안을 구체화한 차별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동료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결국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순간 수지는 자신의 노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설명을 시작했죠. 아니에요. 이번에는 소비자군을 세그먼트별로 나눴고요. 타깃별 니즈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비슷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말이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동료들의 시선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팀장은 조용히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다 잘했어. 근데 설명을 조금만 줄였으면 더 설득력 있었을 거야. 그 순간 수진은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을수록 설명을 덧붙이려는 자신이 오히려 불안한 사람으로 비춰졌다는 것을. 그날 이후 수진은 자신의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덜어내기 시작했죠. 상대의 반응에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짧고 분명하게 말하되 표정과 눈빛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듣고 반박보다 수긍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설명을 줄였다고 해서 소통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말이 간결할수록 신뢰는 더 깊어졌고 상대는 수진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 앞에서 해명을 해야 할 상황이 올 때 마음이 급해져 말이 꼬이고 길어진 적 없으신가요? 그건 그만큼 여러분이 그 관계 안에서 무언의 긴장감과 불균형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을 채우기 위해 말을 늘리는 순간 여러분은 점점 더 힘을 잃고 상대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말의 무게는 그 양이 아니라 간결함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나를 믿는 힘은 조용한 목소리 안에서도 드러나고요. 이번에는 말을 아껴서 오히려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자영업자였고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장사 어때? 그래도 코로나 끝나고 좀 낫지?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길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 손해가 크긴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버티고 있어. 매출은 아직 예전만 못하지만 임대료가 조금 낮아져서 그나마 나아졌고 고정비는 여전히 좀 부담이지만 그래도 단골이 꽤 있어서 한 달에 손익분기점은 맞추고 친구들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3분도 지나지 않아 다른 화제로 자연스레 넘어갔습니다. 민호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을 많이 했는데도 왠지 더 외로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명했지만 이해받지 못했고 오히려 쟤 아직 힘들구나 하는 눈빛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애썼다는 걸. 지금 상황이 괜찮다고 애써 보이려고 설명을 이어갔다는 걸요. 그 말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향한 설득이었다는 걸 늦게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 후 민호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아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괜한 설명을 줄이고 그저 웃으며 그럭저럭 잘 지내. 이 한마디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말이 짧아지니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상대가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와, 목소리에 힘이 있다. 예전보다 더 좋아졌네. 민호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말이 많아야 진심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간결한 말 한마디가 자신의 내면을 더 믿게 만들고 상대에게도 더 신뢰를 주게 된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혹시 필요 이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자꾸만 설명하게 될까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오해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기대와 인정 욕구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쟤 뭔가 찔리는 거 있나?
왜 저렇게까지 설명하지?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많이 해명하는 사람은 이미 죄를 인정한 것이다. 민호의 이야기처럼 설명을 줄이는 용기.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에서 설명 대신 침묵으로 중심을 지킨 또 다른 사람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37의 지수는 중견기업의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깐깐한 성격으로 보고서 하나에도 꼬투리를 잡고 회의에서는 매번 지수를 곤란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지수가 말도 많고 적극적이라 팀장도 어느 정도 신뢰를 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이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듯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회의 중 팀장이 묻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정리했죠? 지수는 당황하며 서둘러 설명을 이어갑니다. 아, 이건 지난달 통계를 기준으로 했고요. 다음 분기 대비 예상치를 반영하려다 보니 이런 구조가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바꿔볼 수는 있습니다만 팀장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요.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회의실이 싸늘해지고 지수는 마치 자신이 신뢰를 잃은 것 같아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결론만을 말하기로. 통계 기준은 지난달입니다. 다음 분기 예측 반영했고요. 요약 자료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짧은 말, 분명한 전달. 이것이 지수의 변화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이 더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팀장은 지수에게 말이 많다고 하지 않았고 간결하고 정확하다고 평했습니다. 말을 줄였을 뿐인데 신뢰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는 지수처럼 내 진심을 증명하려 애쓰다가 오히려 신뢰를 잃고 있진 않은가? 사실 설명이 길어지는 진짜 이유는 내가 말에 책임지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로 시작하는 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라는 전제. 이 모든 말 속에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발 물러나 내 말에 확신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길게 말해도 상대는 느낍니다. 그 불안함을요.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진실은 간단하고 거짓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왜 이토록 날카로운지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진심은 설명 없이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단단한 사람은 말이 짧고 가벼운 사람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무거운 말은 짧아도 울림이 있습니다. 가벼운 말은 길어도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친밀한 인간관계일수록 설명이 불러오는 반작용에 대해 한 부부의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설명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설명은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부 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설명했는데요. 그 사람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말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듣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날 상담실에는 결혼 15년 차 부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진심을 이해받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도무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늘 설명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설명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냥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꼭 몇십 분을 돌려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말을 아끼는 사람이 오히려 신뢰를 얻고 많이 설명한 내가 도리어 오해를 산 적. 그 이유는 사람은 설명보다 진심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의심이 깊어집니다. 말이 짧고 단호할수록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아내는 말로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은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 행동은 사라집니다. 말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늘어놓는 동안 상대는 점점 지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설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같아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설명이 많다는 건 상대의 판단력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 이 말을 빼면 나를 잘못 볼 수도 있어. 이런 불안이 설명의 형태로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설명을 줄이는 훈련은 상대의 지성을 존중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알겠지.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겠지. 이 믿음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동양의 지혜서인 논어에는 공자의 제자 자공이 말을 함부로 하면 실수가 많다고 기록합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많이 말할수록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실수는 때로는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관계는 말로 쌓이는 게 아니라 침묵과 행동 사이에서 쌓입니다. 그러니 설명을 줄이는 건 침묵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어느새 중심을 잡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번에는 설명을 줄이는 사람들의 세 가지 말 습관과 태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명을 줄이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차릴 수 있는 여백을 남깁니다. 불필요한 감정의 설명, 과도한 이유의 부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딱 한마디, 이건 내 입장에선 중요했어. 나는 그때 서운했어. 말을 단순화하되 감정은 진하게 담습니다. 둘째로 설명보다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그땐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 혹시 내가 그때 불편하게 한 거야? 설명은 나의 입장을 말하는 행위지만 질문은 상대의 입장을 묻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방어를 해제시키고 상대의 말문을 열게 합니다. 세 번째로 설명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너를 정말 아껴. 이 말을 10번 하는 것보다 피곤한 퇴근길, 상대의 입맛을 생각해 따뜻한 국을 끓여두는 것이 훨씬 큰 울림이 됩니다. 행동은 말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말은 순간을 감동시키지만 행동은 시간을 감동시킵니다. 설명을 줄이는 것은 침묵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후배와의 갈등으로 매일 마음이 무거웠던 50대 여성. 후배는 자꾸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곤 했고 그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해명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 나는 너를 나쁘게 보지 않아. 그 설명들은 오히려 후배의 공격을 더 부추겼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녀는 설명을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이런 방식의 대화는 불편해. 그 후, 그 후배는 더 이상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많이 한다는 건 나를 방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방어는 오히려 나를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침묵은 때로는 방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설명은 상황을 해명하지만 묵직한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그 말 속에 진실이 묻힌다. 진짜 중요한 말은 짧고 단순하고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꾸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정말 설명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설명을 무기로 삼는 사람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남기세요. 침묵은 무시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존중은 상대에게도 존중받는 길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공감,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방송을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의 여백을 선택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